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6번째 페이지. 2년 만에 갓광일에서 역장 박광일로 변신해서 돌아온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역장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말투도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네, 이번 역은 잡지사 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역이죠. 네. 역장이 아니라 약간 친구 서태화 배우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2년 전 여름입니다. 벌써 구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을 낳으며 잡지사 대표 시리즈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박광일의 팔도 유람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갓을 쓴 갓광일 선생님께서 우리 팔도 지명에 얽힌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주셨는데 저희가 2회 만에 또 다른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박광일의 역사 탐험대. 탐험대. 역사 탐험대. 예. 여기서 역사는 물론 이제 히스토리의 역사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제 박광일 역장님께서 앞으로 지하철 노선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역마다 숨어있는 역사를 풀어주실 예정인데요. 일단 뭐 소감 간단히 듣고 출발해 볼까요? 네, 지난 30년 동안 제 그 발이 되어준 지하철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표하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그 지하철 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한때는 2호선 지하철역 거의 다 외웠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역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때로는 조금 이거 뭐지? 제가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각각의 역 이름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그 지하철이 갖고 있는 매력들을 좀 찾아본다고 하니까 네. 저도 설레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지하철에서 할 거 없으면 이렇게 노선도 그냥 뚫어져라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명이 좀 특이한 게 많아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역사가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CBS 올 때마다 도대체 오목교는 어디에 있을까? 아, 오목교 다리. 네, 그러니까 오목교 역이잖아요, 5호선. 네. 근데 오목교는 어디 있을까? 전 여기 한 10년 다니고 최근에 알았어요. 찾으셨어요? 오목교를 찾았습니다. 제가. 근데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오목교 자리가 그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안양천을 가로지르는데 거기가 갑자기 물이 이렇게 오목하게 파였대요. 그래서 오목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다리를 사람들이 오목교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제 그게 동네 이름처럼 또 이제 그 안양천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이정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일대를 사람들이 오목교다, 오목교 일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목교역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목동이라는 지명도 그렇군요. 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박광일의 역사 탐험대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작으로 역장님께서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 얽힌 역사를 알려주신다고요? 네, 지하철의 원조, 지하철 1호선인데 그 1호선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원래 기차 노선을 전철화시킨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인선이라든지 경안선, 그 다음에 경부선을 포함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끌어냈던 첫 번째 지하철, 1974년에 지하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 노선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노선도 보면 경이로울 지경이죠. 그렇죠. 예.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예. 지도 놓고 봤습니다. 예, 예.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일단 숫자로 표시된 노선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공항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경강선, 서해선,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에버라인선, 의정부선, 우이신설선, 김포골드선, 신림선 그리고 GTX가 이 일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평생 다 타보지도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못 타본 전철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전철이 1974년 8월 15일 개통됐던 지하철 1호선, 당시는 종로선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이 원조 1호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도 어떻게 보면 한국 발전하고 굉장히 큰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년에 처음 개통한 걸 이제 원조 1호선이라고 칭하시는군요. 네. 예. 자,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수도권 지하철의 첫 시작 원조 1호선인데요. 근데 일단 그 서울에 지하철을 도입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근데 기본적으로 지하철 하면 일단 땅을 파고 그 밑에 이제 기차가 지나가도록 하는 거고 또 전기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을 상쇄시킬 정도의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바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1955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인구가 한 157만 명 정도였었는데 네. 1970년에 55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5년 만에. 그렇죠. 와, 예.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는 예측을 당시에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서울의 영역도 1963년에 그 강남을 포함해서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 교통수단이었던 버스나 택시로서는 역부족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침 한 몇 년 전 1969년에 노면 전차 그러니까 서울을 다니고 있었던 길 위에 있었던 전차도 폐선 그러니까 운행을 중단을 했습니다. 아, 전차요? 야인시대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렇죠, 그 전차. 그렇죠. 땡땡땡땡 울리면서 예. 갔던 그 전차가 예, 예. 대한제국 시절에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은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눈을 돌린 게 외국에는 뭐가 있지? 아, 지하철이 있구나. 를 찾은 거죠. 외국엔 그때쯤이면 많이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1863년에 이제 영국 런던에 처음 지하철이 들어섰고 1863년? 네, 굉장히 와, 빠르죠. 예.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고 1900년대에 미국의 보스턴, 그다음에 뉴욕, 그다음에 이제 파리나 베를린 같은 곳에 이제 전철이 들어섰고요. 도쿄 같은 경우 1927년, 그다음에 오사카는 1933년입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전철이 생겼을 때가 그 도시가 한 200만 명, 300만 명 아, 인구가요? 정도의 인구가 있을 때였으니까 예. 서울은 이미 그 선을 넘었다라고 그쵸, 볼 그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초반부터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962년에 철도청에서는 일단 지하철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1964년에는 서울시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하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서요 라고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65년에 서울시가 우리 지하철 건설할 겁니다. 만들 겁니다. 라는 계획안을 발표를 예.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서울시는 한 1호선부터 4호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네. 1호선은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 지금 노선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2호선은 서서문에서 성동역, 그다음에 3호선은 갈현동에서 천호동역, 4호선은 우이동에서 말죽거리역. 그러니까 실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2호선은 지금의 2호선 순환선의 일부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네. 3호선은 지금의 5호선 일부 구간. 가련동에서 천호동이면 5호선 일부 구간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말죽거리 가는 거니까 양재를 지나가는 거니까 지금의 3호선 일부 구간하고 당시 계획상 4호선은 지금의 3호선 일부 구간. 그렇죠.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랑 이제 호선 번호가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네요. 네, 예. 네. 근데 이게 전에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라서 어느 정도 좀 관련 지식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사람이 꼭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적임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때에 따라서는 무모하게 판단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하려면 그거를 밀고 나갈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네. 당대 이제 유명한 서울시장 몇 명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단 이 지하철 건설을 결정했던 인물은 당시 김현옥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분 별명이 불도저예요. 불도저. 예. 원하면 한다. 예, 필요하면 들어봤어. 한다. 예. 없으면 어떻게든지 한다. 어. 이런 분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하철 건설을 한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대로 이 김현옥 시장이 지하철을 건설했을 텐데 네. 그때 불행한 일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시민 아파트로 짓고 있었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마포에 예. 이 아파트 한 동이 붕괴가 되면서 예. 이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 급속한 공사와 어떤 그러니까 뭐 부실 현장에 시공. 대한 비리 이런 것들이 이어졌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책임졌겠네요, 시장이. 네, 30명이 넘게 죽었으니까 결국 이제 시장은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시장이 됐던 인물이 바로 양택식 시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 사람의 이제 직전 임지는 경북도지사입니다. 경북도지사였어요. 근데 이거는 특별하진 않은데 네네. 그 전에 철도청장을 2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에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적임자인 거죠. 예. 그래서 지하철 건설의 적임자로서 이제 양택식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런 계획을 서울시에서 세웠는데 거기에 비토를 놓은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기재부. 기재부. 돈 든다. 근데 돈 많이 든다. 당시는 이제 경제기획원이었었는데 예. 경제기획원이 바라볼 때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200불, 300불밖에 안 되는데
아, 60년대인데 200불, 300불이구나. 네, 와. 60년대 후반에서 70년 딱 넘어갈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구나. 네. 와. 그런데 이런 때 어떻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간 지하철을 쓰느냐, 예. 만드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서울시정을 알고 있었던 시장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볼 때는 지하철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이제 한 라인을 걸어서 대통령으로 직접 아. 연결을 해서 네, 다이렉트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성을 좀 어느 정도 좀 그 설득을 해 나갔고요. 예. 이런 가운데 뜻밖의 이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이제 외국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네. 외국에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서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이 네. 어떤 정책 결정의 핵심으로 네.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기재부 패싱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그래서 돈을 거의 안 냅니다. 왜냐하면 네. 이 부분이 한국의 정부 재정 갖고는 되지 않아서 차관을 들여오게 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우락 부장이라든지 청와대가 나서서 일본과 차관 교섭을 해서 이제 건설 장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갖고 오는데 네. 이제 일본은 차관을 빌려주면서 그게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러 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어주겠다. 아, 기술력이나 이런 게 한국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어주겠다. 양택식 시장이 그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오. 당신들은 예. 전기 시설, 그다음에 신호 체계, 그다음에 당신은 차량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예. 이것만 대주라. 아, 라고 그래요? 하면서 건설은 우리가 맡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 거죠. 아, 구철도청장의 어떤 폐기랄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처음 삽을 뜬 구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1호선 청량리에서 서울역 노선 여기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청량리에서 서울역 노선인데 이 노선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당시 이제 그 서울역에는 여러 기차역이 닿고 있었죠. 경부선, 경인선, 그다음에 경의선, 그다음에 경원선도 여기서 이제 그 도착을 하게 되고요. 네. 원래 이제 용산이 일부를 맡았지만 이때는 서울역이 모두 통합을 했을 때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청량리는 중앙선이 가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강원도를 통해서 이제 그 경상도로 가는 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하면은 이 자연스럽게 서울 동쪽에서 오는 사람과 서울 서북쪽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전철을 통해서 네. 교류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네요. 이 철도들을 모두 연결이 가능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고민이 바로 뭐냐면 네. 이 1호선만 짓지 말고 일부 철도 노선을 전철화하자. 아, 철도 노선을 네. 전철화하자. 그래서 경의선 철도 노선 일부를 전철화시킨 게 지금 인천 가는 1호선이고요. 그렇죠. 경부선을 전철화시킨 것이 수원 병점으로 가는 게 경부선 전철화시킨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두천 연천 가는 거는 경원선. 아, 지금 모습이네요. 지금 노선을 예. 여기서 이제 만들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청량리 서울역 노선이 한편으로는 9개밖에 안 되는 작은 노선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러네.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고 하던데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 무슨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전철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문제는 당시 이제 기차를 전철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대체로 직류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교류를 썼던 것 같아요. 교류 방식. 네. 예. 그런데 이제 지하철에서는 직류 전기를 썼습니다. 아, 철도는 교류 전기, 네. 지하철은 직류 전기. 직류 전기예요. 아, 근데 그걸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이제 그 아, 붙은 니네가 거죠. 우리한테 맞춰라 이건가요? 그렇죠. 니네가 우리한테 맞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맞추기가 어렸던 게 네. 만약에 그 기차를 지하철에 맞추게 되면은 네.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교류를 만약에 쓰게 되면 철도에서 쓰는 교류를 쓰게 되면은 네. 당시 이제 전화선이나 이런 전류 통제가 안 돼서 아, 혼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문제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고민한 게 뭐냐면은 네. 직류 교류를 네. 같이 쓰자. 그러니까 지하철 국철을 각각 다르게 써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지하철은 전철을 교류로 쓰고 네. 그다음에 지하철 서울 내부를 가는 지하철은 직류를 쓰는데 네. 요거를 중간에 변동을 시키자. 그래서 변동을 시키자. 네, 스위치를 스위치를 시키는 작업을 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 기차를 다시 재제작을 하고요. 왜냐하면 직류하고 교류를 같이 받아 써야 되는 건데 네. 지금도 회기에서 네. 청량리로 들어가다 보면 네.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잠시 지하철 운영 관계로 네. 전기가 끊어지지만 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도 그래요? 네, 전등이 껴져요. 남영에서 서울역 들어올 때도 잠시 불이 꺼집니다. 꺼져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교류에서 직류로 다시 직류에서 교류로 바뀌는 과정들이 네.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몇 초 정도 꺼집니까? 이제 1호선을 잘 안 타서. 한 5초 10초? 아, 진짜? 정도 꺼져요. 오, 몰랐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내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은 예. 이
기차를 전철화시키는 것과 지하철에 쓰이는 전기가 예. 각각 다른 전기를 다른 쓰기 때문에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결국 이런 어떤 어려움, 그다음에 또 그 경제기획원의 약간의 좀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당시 이제 1973년 8월 15일 약 9.5km의 서울 지하철이 개통이 됩니다. 74년 8월 15일에 네네네. 개통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양택식 시장은 네. 그 사람 뭘 잘해? 땅을 파는 걸 잘해. 어, 그러니까 아까 김현옥 시장은 불도저 시장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이분은 이분은 뭐죠? 땅을 잘 파요. 삽. 두더지. 아, 두더지 시장. 네. 두더지 시장.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을 예. 얻기도 했고. 아까 그 사진에서 제일 왼쪽에 있던 분이 맞습니다. 양택식 저기, 시장이라고 예. 하는데 전에 그치는 나왔던 사진 박정희 중에. 대통령 왼쪽에 예. 있는 분. 그래서 예. 이제 네네네. 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지하철은 뭐 1호선이라는 개념을 넣기가 좀 아직까지는 좀 하나니까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에 또 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통은 당시는 이제 종로선 이렇게 종로선. 이름을 많이 붙여서 불렀습니다. 아, 두더지 시장. 네. 예. 뭐 처음이라 더더욱이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뭐 해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정작 이 노선이 개통되었을 때 마냥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로 볼 때나 한국 전체로 볼 때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은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토목 건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 대대적으로 막 그러니까 홍보도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통식에 막 주요 요인들 초청해서 와야 되고 실제로 공사 시운전 과정에서 외국에서도 아시아 국가에서도 한국이 저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나라들 뭐 인도 같은 나라에서 참관을 오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요한 행사였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아마 개통일도 광복절 8월 15일에 맞췄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예, 여기서도 축하하고 저기서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무르익는 그런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날 오전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무슨 뜻밖의 사건? 박정희 대통령의 영분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네. 문세광이라는 제일교포 출신의 사람에게 총을 저격당해서 총으로 맞아서 그날 돌아가시는 그게 사건이에요. 74년 8월 15일. 15일 오전 사업이에요. 이게 같은 날에? 개통식이 오후에 있었고. 아, 그러면 뭐 축하한 고사하고 예, 초상집 분위기죠.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그 광복절 행사의 주관자가 서울시입니다. 아, 최고 책임자는 두더지 시장. 양택식 시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날 저녁에 그래서 개통식을 하는데 앉아 있는 외부 요인들의 예. 표정들이 밝지가 않아요. 개통식을 하긴 했군요. 결국에. 네, 개통식은 네.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아, 네, 이거 같은 그런- 날이었구나.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울시와 관련된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분위기는 조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양전 시장은 뭐 이 일 이후로 결국은 요거 마지막 정리하고 사퇴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호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량리 서울역까지 모두 9개입니다. 여기요. 네. 그런데 이상하다. 지금 10개인데. 아, 지금 10개입니까? 그 지금 구간에? 10개거든요. 왜 하나가 늘었죠? 왜냐하면 네. 동대문과 신설동 사이에 네. 동묘역이 생겼어요. 아, 그건 나중에 생긴 역.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1호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공사를 막 하다가 갑자기 뭔가 노선이 하나가 더 역이 하나 더 생겼네? 네. 라고 생각했던 역이 바로 동묘역인데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당시 이제 이 노선에 등장하는 장소를 보면 서울역, 시청역, 종각, 그 다음에 종로 3가 종로 5가 동대문, 신설동, 제기동, 청량리. 청량리. 이렇게 되는데 모두 서울의 중심 부분을 표현하는 역이기 때문에 네. 동네를 지나는 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중요한 역사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씩 들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역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곳이 우리가 이제 광화문이나 뭐 청계광장이나 종로에 갈 때 자주 가는 곳이죠. 종각역. 보신각. 보신각. 그렇죠. 종각역. 예. 네. 이 역이 되게 중요한 게 예. 당시에 이제 종로선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그렇죠. 1호선이라는 이름도 있었으나 네. 그런데 그 종로선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 길이 종로입니다. 그 위의 길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종로랑 라인을 거의 비슷하게 타고 오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종로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는 거기에 종각이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 종각은 이제 보신각종이 있어서 종로라는 지명 자체가 종각이 종이 있는 있는 길이어서 길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이 공간이
그 서울에 전차가 놓인 게 이제 1899년인데 그 전차를 놓았던 회사가 한성전기회사입니다. 아, 네. 근데 그 한성전기회사가 바로 그 종각 건너편 YMCA 옆에 건물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YMCA 옆에 건물이었는데 거기가 당시 전차가 분기점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광화문통을 통해서 서대문으로 가고 하나는 남대문 쪽으로 가는 분기점이었으니까 전차가 예.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고 거기서 전차표도 사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성전기에서 가만히 볼 때 낮에는 괜찮은데 네. 저녁에는 사람들이 어둑어둑한 데서 막 혼란을 겪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전차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네. 뭐가 필요하냐면 불, 그렇죠. 빛, 가로등을 씁니다. 가로등이요? 네, 그전엔 그래서 가로등이 없었나요? 가로등이 없었죠. 아. 그래서 1900년 4월 10날 우리나라 최초의 가로등이 종각 앞에 3개가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와. 그래서 이 날을 현재 전기의 날로 아, 전기의 날이에요, 우리나라? 기념을 하고 있으니 예. 우리가 지하철을 다른 말로 전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전기랑 연결해서 바라본다면 이 종각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초의 가로등. 네, 그리고 이쪽을 이제 정칠번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정칠번지가 여기 종로 이쪽인가요? 왜냐면은 이제 네. 종로를 포함하는 영역에 나중에 행정구역을 만들 때 종로구가 생기는데 네. 이 종로구 안에 청와대 들어가 있고 시청 들어가 있죠. 아, 청와대도 거의 포함이구나. 그렇습니다. 아, 예. 종로구 안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종로구 안에서 뭔가 나서게 되면은 전국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심을 여러 개로 나누고자 하지만 네.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중심은 종로, 청와대, 경무대 뭐 아하. 이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우리나라의 중심과 같은 공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각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이제 한정거장을 더 가면 종로 3가역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어떤 역사가 깃들어 있을까요? 네, 종로 3가 하면은 숫자로 보면은 큰 의미는 들어오지 않는데 1980년대, 90년대 많은 분들이 네. 만나자. 어디서? 종로 3가역에서. 아, 그래요? 만나면 뭐 하냐면은 영화 보러 가는 거죠. 아, 영화의 중심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이제 영화 보러 갈 때 네. 그 연애 코스 중에서 가장 그때 생각하시면서 지금 목이 메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 이제 첫사랑? 다른 분들은 예. 그 연애하러 오는데 저는 전부 다 아, 혼자 왔기 때문에 목이 혼자는 멘 아니고요. 건가요? 예. 그 동기들이랑 가서 시끌시끌하게 봤습니다. 역사학과 동기들이랑. 아니요. 아, 사학과 동기. 고등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남자 학교고 예, 예. 대학교도 거의 남자 학교나 다름없는 학교이긴 했습니다. 아, 예, 예. 아, 거기서 다 모였구나, 영화 보려고. 네, 이제 영화 보러 모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모이자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때는 뭐 즐길 만한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물론 이제 단성사라는 극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성사. 예, 1919년에 이제 의리적 구토라고 하는 키노드라마, 그러니까 연쇄극이라고 해서 연극에다가 배경을 영화로 쏘는. 연극인데 배경은 영화 장면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이 제작했던 영화다라고 해서 네. 그거를 상영했던 10월 27일을 영화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날을 많이 알아가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하더라도 사실은 극장의 명성이라고 하면 대한극장, 명보극장, 스카라가 있었던 명동 일대였거든요. 충무로 명동 일대.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1980년대 종로 3가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아, 네. 단성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사이에 피카들이 그다음에 서울극장이 각각 다른 컬러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성사 하면은 한국 영화의 메카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군의 아들 서편제. 아, 장군의 아들 서편제. 아, 그러니까 한 극장에서만 개봉을 하는 건가요? 한 영화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당시 이제 그 프린트를 열 몇 개까지 할 수 있어갖고 네. 그 열 몇 개를 동시에 개봉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일정한 지역 안에서는 좀 벗겨 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그걸 동시에 그 첫 번째 개봉하는 거를 개봉관 또는 아. 인류극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이제 단성사가 그때 개봉했던 서편제가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게 큰가 하지만 이때 처음으로 100만을 넘습니다. 100만 관객. 네. 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성사 하면은 우리나라 영화를 보여주는 그리고 네.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극장이다. 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예. 여기에 건너편에 있었던 이제 피카디리 극장 바로 이제 아주 좁은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데 네네. 여기에 이제 헐리우드 방식의 이제 스타들의 손도장 이런 것들 프린트를 합니다. 우리나라 스타요? 네. 어.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여러 곳에서 많이 만들어져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핸드 프린팅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피카디리, 단성사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르네. 확 다르잖아요. 카들이 뭔가 좀 더 약간 새로운 뉴웨이브 느낌이 그렇죠, 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건너편에 이 단성사나 피카디리가 조금 시설이 낡은 극장인데 예.
아주 새로운 최신식 서울 극장, 서울 시네마타운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서울 시네마타운은 네. 극장의 상영관이 3개입니다. 당시로 볼 때는 드문 멀티플렉스. 단성사랑 피카디리는 하나였나요? 네, 하나씩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예. 극장은 무조건 하나예요. 아, 무조건 하나인데 저기 네. 멀티플렉스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어. 하나, 둘, 3개 이제 그 안내파, 그러니까 상영이 그렸고, 당시 저거 전부 다 사람이 그렸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서울극장은 네. 상영관이 3개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 어디 뭐가 개봉했다. 네. 그럼 거기서 먼저 개봉하고 그다음에 조금 한 보름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재개봉관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영화를 봐야 어디 가서 이제 그 뭔가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얘기를 할 네. 수 있는데 이 지역 3대 극장만의 매력이 다 다르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당시 이제 외화로는 다이하드 2, 사랑과 영혼. 아, 사랑과 영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화로는 태백산맥, 미스터 맘마, 투캅스, 초록물고기, 넘버3 여고괴담, 연풍연가 이런 영화들을 여기서 봤던 거예요. 가장 재밌게 보신 영화는 이 중에서? 저는 예. 숨도 못 쉬고 봤던 영화는 예, 예. 왜, 뭐? 영웅본색. 아, 영웅본색 여기서 보셨어요? 네, 처음에는 어. 그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을 때 네. 너무 제 느낌으로는 네. 제목이 조금 촌스러웠어요. 아, 그래요? 본색이 뭐냐, 본색이 막 그러면서. 그런데 하지만 막상 보니 네, 막상 네. 가서 보고 숨을 아, 쉴 수 없었다.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멋지게 만들었을까 하고 아.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이하드 2를 개봉을 했는데 예, 예. 다이하드였어요. 처음에는 다이하드를 다이하드. 개봉을 했는데 예. 그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영화가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뭔가 이렇게 쉴 틈을 주지 않는가. 새로운 경험. 네, 그 충격. 구성에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무서운 영화는 못 봐서 여고괴담 이런 건 다 통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볐는데 네. 한 2000년 초반에 잠시 이 지역이 좀 조용해졌던 것 같았어요. 네. 종로 3가 일대가.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창덕궁, 그다음에 그렇죠. 익선동. 익선동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일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젊은 또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1, 3, 5호선이 지금 또 겹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또 한편으로 예전의 명성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종로가 동대문 동묘암역 또 신설동역을 지나서 등장하는 역이 제기역입니다. 제기역. 여기는 뭔가 이름에 뭔가 진짜 역사적인 내력이 있을 것 같은 이름이거든요. 제기.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종로 5가 동대문 동묘 신설동을 지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여기 또 전부 다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시간 관계상. 많은데 흥인제문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은데 이 시리즈 오래 가겠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기역이 일단은 좀 이름이 좀 독특하기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제기는 제사 지내던 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사 지내던 터는 선농단,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여기에 이제 신농 씨하고 이제 후직 씨한테 임금이 와서 제사를 지내던 공간입니다. 임금이 와서. 네,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임금님이 와서 제사를 지내던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을 제기동, 그래서 그 제기동의 이름을 따서 제기역 그렇군요.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임금님이 실제로 농사 시범을 보이는 적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적전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동적전, 예. 서울의 동쪽에 있는 적전이라는데 네.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전농동. 전농동.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농동이 청량리랑 거의 붙어 있거든요. 예. 청량리역이랑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일대가 제기동, 전농동 그래서 조선시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임금이 있고요.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선농단에서 이제 설렁탕 얘기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현재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예. 향후에는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선동단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그리고 있는데 무슨 몽골 설도 있었잖아요. 설렁탕. 예, 슐라에서 슐라. 왔다라는 예. 설도 있기는 하나 그렇죠. 이 역시 최근에는 약간 좀 오래전 조금 더- 일이라서. 조금 더 예.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고려에서 왔다면 조선시대 전개 유행했어야 되는데 음. 후기 그다음에 근대에만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청량리역하고 사실은 이제 거의 붙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청량리역이라는 이름은 의외로 좀 단순한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청량사라는 절이 있어서. 청량사 절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안양이라는 도시가 그 옆에 안양사라는 도시가 있어서 진짜. 안양.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예. 이름이 붙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는 제기역, 청량리역은 또 다른 놀이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 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예. 정말 타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쪽에 뭐가 탈 게 있지?
에스컬레이터. 무슨 놀이기구인가 했는데 에스컬레이터네. 진짜로 그 80년대에는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그만큼 거예요. 설레는 네, 일이구나. 지금은 이제 지하철역에도 있지만 그때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기억에 미도파 백화점이 있었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청량리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맘모스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맘모스 백화점. 네, 지금 롯데백화점 있는 곳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도파역에 이제 우리 그 시골 애들 대여섯 명이 쭈루룩 가서 1층부터 몇 층까지 쭉 타면은 이제 경비 아저씨가 한 번은 봐줘요. 예. 그러다가 두 번째 또 막 타고 내려오고 예. 다시 올라가면은 예. 얘들아 다른 데 가서 놀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 백화점으로 다른 가서 백화점. 예. 그래서 맘모스 백화점 또 타다가 이렇게 막 타다가 또 쫓겨나요. 그럼 또 쭉 타고 이렇게 놀러 하고. 꼬마 광일이 정말.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네. 야 우리 타러 가자. 어. 오늘은 그날이야 하면서 이제 그 표 끊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아마 이제 청량리역은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의미로 추억의 장소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제 MT의 시작. 그렇지. 여기서 네. 차 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 곳곳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MT를 갔던 게 이제 서울 교회선을 타고 장흥으로도 가기도 하지만 그렇죠.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대성리나 강촌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성리 강촌 가는 그 기차는 이제 성북역에서 타기는 해야 돼요. 근데 네. 성북하고 청량리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네. 그러니까 이제 청량역에 모여서 가야 되는데 이제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뭐 여러 학교 여러 과가 올 거 아니에요. 오죠. 예. 그러면은 지금과 다르게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그때는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어디 모임 장소를 미리 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 청량리역 안은 예. 기껏해 몇십 명, 몇백 명 들어가면 막 혼자 파니까. 그렇죠. 밖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어디냐면 광장. 그 앞에 광장이 있군요. 근데 광장이 또 넓으니까 네. 우리가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뭐 동북쪽, 서남쪽 이래도 서로 다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시계탑이 있어요. 청량리 광장에 시계탑에서 네. 보자. 시계탑 앞에서 보자. 그리고 시계탑 앞으로 탁 이제 그 MT 1박 2일 준비하고 그 버너 들고 코펠 들고 이렇게 갑니다. 배낭으로. 예. 딱 가는데 그 청량리역 시계탑 앞에 수백 명이. 야. 왜냐하면 다른 학교 애들,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우글우글 하다가 저기 건너편에 동기에 아니면 선배 후배를 만나면서 네. 거기서 이제 또 꾸역꾸역 이제 성북역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타고 가다가 이제 대성역쯤 가면은 한 그룹이 내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촌역 가면은 내리고. 또 내리고. 네, 그래서 이제 청량리 성북 갈 때까지는 조용합니다. 네. 대학생들이 조금 떠들더라도 조용한데 네. 이제 그 경춘선을 타는 그 순간 네. 애들이 이제 시끄러워지기 난리 나는 시작하면서 거죠. 예. 기타 꺼내고 막 이러면서 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했던 그 장면들.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용납하는 얼굴로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아름답게 풍겨지잖아요. 네, 젊은이들이 그럴 수 네, 있지. 근데 우리 무척 혼났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현실은 다르구나. 도덕이 없다, 예의도 없다. 고전 멘트예요. 예, 요즘 예, 애들은 예, 참. 예. 그런 얘기들을 들었지만 그래도 뭐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옆에 가서 또 조용히 있다가 그랬던 그러니까 막 대성리역에 쏟아지고 그다음에 강촌역에 쏟아졌던 그 시작점이 바로 이제 청량리역 그리고 시계탑이 그러네요. 아니었을까? 또 옛날 시계탑 모습은 지금 시계탑이랑 또 모습이 다르네요. 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 사각형에 있었던 좀 길가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만 뒤에 그 에너지 드링크는 굳건히 예나 지금이나 있군요. 광고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땡카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전철을 이제 많은 분들이 타면서 조금 뭔가 좀 추억도 잠겼을 것 같고 또 그 당시 또 서울에만 전철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2호선, 3호선, 4호선 다 생겼을 때잖아요. 네. 근데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갑자기 그 표를 넣고 안 받아가요. 지금은 땡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삑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그 표를 사면은 네. 뭐 그 역장 아저씨가 천재예요. 무슨 역 그럼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표를 촥촥촥 줘요. 역장님 머리가 디지털이에요. 네, 디지털이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역이요? 그러면은 뭐 110원, 130원, 150원 이게 쫙쫙 나왔거든요. 예. 그럼 그걸 하고 들어가면서 받고 네. 일본이 지금 그 시스템인데 나갈 때 그게 사라져요. 그렇지. 그런데 네. 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전철을 처음 타보니까 그걸 넣고 몰랐어. 들어갔으니까 그냥 가요. 그럼 그럼 나갈 때 이제 표가 없으니까 그렇지.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장 아저씨한테 제가 처음 타봐서 뭐 여기 어디서 타봤고 추억은 방울방울이네. 네, 그런 얘기들을 네. 아마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마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도 그날 시계탑 광장에서 박광일 쌤이랑 같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댓글로 추억담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 지하철 원조 1호선의 종점 청량리역까지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띠리리리 이거 맞나? 네, 맞죠? 예. 요즘에 그래서 그걸 또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예. 그리워한대요. 아, 이 음악이. 유학생들이 주로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떠올렸던 가장 많이 들었던 맞아. 음악이 예. 한국하면 떠오른 예, 서울하면 떠오르는 음악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 시그널 음악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장님, 그럼 다음 시간은 어디로 운행하실 예정인지 살짝 스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 생각 같아서는 1호선의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중에 하나를 가고 싶으나 아, 예. 일단 숫자로 시작했으니까 2호선. 아, 2호선으로? 네. 아, 그렇죠. 1호선 나머지 구간도 나중에 가긴 가야죠. 그럼요, 가야죠. 네, 가야죠. 네. 그러면 2호선 먼저. 네, 순환선으로. 2호선은 제가 한결 익숙하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보면서 박광일의 역사 탐험대 박광일 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